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 건강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유튜브 채널들을 보셨어요? 제가 올려놓은 거? 예, 둘 다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토론창에다가 오늘 드신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나요? 아니요, 올리겠습니다. 사진 찍어서는 못 올렸어요. 원래 이벤트에 제가 그렇게 꼭 올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음식 같은 거. 네. 그러면 먼저 정병원 선생님도 영상 2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이고 어떡해나.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기 유 대표님이 영상 하나만 예. 기억나는 대로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둘 중에 어떤 걸 할까? 아침 먹은 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 탄수화물 비율 이야기 그거를 할까요? 둘 다 해주세요. 예. 네. 그 두 개를 봤는데요. 네네. 예, 하나는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 네네네. 그거하고 사망률에 대한 내용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식단이 보통 탄수화물이 너무 높다. 그렇죠. 그런 내용. 예, 그래서, 그거랑, 단백질은 근데 뭐랄까, 사망률하고 이렇게 유의미한 이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 그런 내용이고, 근데, 지방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특히 우리 굉장히 과잉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단을 뭐, 그거 하면서, 그, 한식과 지중해식 한식, 네. 지중해식 식단을 가지고, 그, 한국식 지중해식 식단 뭐, 요거 만든 그런 내용 갖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그, 탄수화물을 이렇게 아예 주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피하고, 그 대신 오늘 저녁도 그 만두 먹었거든요. 네. 예, 그거 있고, 또 뭐, 간식 먹다 보면 당류하고 밀가루도 살짝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뭐 비율이 맞지 않을까. 그냥 네. 정확하게 재서 이렇게 먹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하면서 그 영상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 영상에서는 그 아침은 꼭 먹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댓글 단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아침에 먹을 게 없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권하는 거를 5가지를 이렇게 쭉 거기서는 나열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상치 못했는데,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물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대신 이제 그 염증 수치나 뭐 아니면은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염려되는 분들은 조금 그 신경 써가면서 조절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고, 세 번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양배추에 대한 이야기. 예, 그거는, 예, 그건 좋은 이야기 많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감자. 그거 감자에 대한 것도 또 이제 조리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쭉 있고, 그리고 이제 5번째가 귀리 이야기가 갑자기 또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귀리는 제가 좀 낯설긴 한데, 네. 귀리빵 조금 먹어본 적은 있어도, 그래서 요리 보면서, 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근데 이제 일부러 귀리 같은 경우는 일부러 구해서 뭐 요거는 번거로운 것 같고, 감자는 있으면 먹고, 계란은 항상 집에 있으니까, 양배추도 그렇고, 그래서 물, 계란, 양배추는 뭐 항상 저기 하고, 나머지 것들도 적절히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괜찮겠네. 요 정도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예.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요약해 네. 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지난번에 박영미 선생님이 아침 식사, 사실 아침에는 이제 출근해야 되고 뭐 학교 가야 되고 바쁘잖아요. 우리가 아침 시간에. 그래서 예. 아침을 간단하게 영양학적으로 뭐 균형 있게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예. 영상을 찾다 보니까 오늘 본 영상이 딱 거기에 맞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물 같은 거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그 공복이잖아요. 공복 상태고 또 그 잠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수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식사 전에 따뜻한 물, 왜냐하면 찬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위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미온수 정도를 이렇게 500cc 정도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은 그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밤 사이에 수분이 적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혈액순환, 뭐 다양한 거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입속에 세균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침에 공복 시에 물을 먹더라도 입안을 한번 헹구어 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과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입안을 물로 좀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거는 우리가 삶아 놓으면 좋잖아요. 미리. 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미리 준비하기가 그 전날 준비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계란. 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볶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영양소가 일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양배추 같은 경우도 미리 썰어서 타페통에 이렇게 뭐 아침 끼니마다 분량을 정해놓고 아침에는 접시에다 놓고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뭐 발사믹 식초 뭐 이런 것들 뿌려서 드시면은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계란을 좀 잘라서 이렇게 보기 좋게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도 그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감자가.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주로 이제 감자 튀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튀김은 그 고지방이고 또 이렇게 덜 좋다 그래요. 그래서 감자 찐 감자라든가 뭐 이렇게 드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찐감자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는 혼합해서 같이 밥을 지어 먹으면 되거든요. 귀리도 이제 곡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세계 그 10대 푸드에 이 귀리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귀리가. 그래서 참 좋은 음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국에 가면은 제가 요렇게 식사를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양배추를 미리 썰어 놓고 계란 쪄 놓고 감자도 좀 쪄 놓고 그러면 하루 이틀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아침 시간에 바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한 세 개의 유명 주간지에서 10대 푸드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가지 건강식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를 함유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마늘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먹는 마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그 무침이라든가 볶음, 그 이제 양념으로 마늘을 많이 넣잖아요. 마늘. 마늘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 브로콜리. 그래서 뭐 아침에 양배추를 먹는다. 그래서 브로콜리도 살짝 데쳐가지고 곁들여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마토. 토마토도 이렇게 좋은 영양가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것도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적포도주도 좋다고 그래요. 적포도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녹차? 뭐더라? 내가 잘못 적었나요? 녹차라고 돼 있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연어. 연어. 또 일곱 번째는 아몬드. 또 여덟 번째는 시금치, 또 아홉 번째는 블루베리, 열 번째 귀리. 요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는 10대 푸드 이렇게 발표가 있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 대표님이 제가 토론방에다 아침에 먹은 저기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유 대표님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벤트 공유요. 예,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작동하면 조금 불안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토론이지. 토론이요, 토론을.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저기 제가 매일 아침에 먹는 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점심 저녁이었는데 이제 아침에는 항상 여기서 양배추와 오이랑 토마토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에다가 이렇게 어, 드시면 좋은데 이 소스보다는 마요네즈나 케첩밖에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는 만약에 집에 있다면 발사믹 식초라든가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이랑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항상 계란 후라이가 나와요. 계란 후라이. 그래서 계란 꼭 2개 먹고요. 식빵 있고 그 밑에 햄인데 햄은 조금 그 햄을 원래는 이제 건강하게 먹으려면 뭐죠? 뜨거운 물에다 좀 데쳐서 드시라고 그래요. 햄을. 그래야지만 그 이제 색소라든가 이런 게 화학 물질이 좀 빠진다라고 그래요. 이 그 햄 같은 색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화학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먹기보다는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먹으면 그런 저기 첨가 물질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아침을 요렇게 먹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너무 점심 저녁에는 항상 과일이 나와요. 오늘은 사실 비빔밥이에요. 저게 비빔밥인데 저는 밥을 안 넣고 야채를 넣고 후라이예요. 후라이에 초장이랑 아니 초장이 아니죠. 고추장이랑 참기름을 넣고 저 위에는 치킨이에요.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미역 냉국이랑 이렇게 과일, 수박이랑 이렇게 과일, 예, 열대 과일 이렇게 먹었고요. 또 세 번째 저녁이죠. 저녁 때. 저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별로 식욕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는 여기는 이제 닭으로 만든 꼬치예요. 저게 그 가공식품인데 이거를 숯불에다 구워서 줘요. 그래서 닭이랑 또 옆에 취나물 같은 나물,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이고 볶음이고 계란을 많이 넣더라고요. 마지막에. 여기에도 계란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메론 같은 과일인데 메론인데 코코넛을 갈아서 그 메론을 담갔고 여기다 약간 당분을 섞은 것 같아요. 달달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먹었습니다. 네. 유 대표님 그 위에다 뭐 올리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까 토론에 올리신 것 같은데 유 대표님이 예. 물, 계란, 양배추, 감자, 귀리. 예, 오늘 이제 아침 식사로 좋은 것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5대 3대 2 비율로 드시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한국인들이 탄수화물을 좀 더 많이 섭취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좀 적게 섭취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비율을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조금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요 주제를 선정했던 분들이 참석들을 안 하셨어요. 한 분은 그냥 경청만 하겠다고 그러고 한 분은 아예 나타나지를 않으셨네요. 네. 그러면 정병훈 저는, 선생님은 오늘 뭘 드셨나요? 정병훈 선생님 저는 아침을? 일단 최 선생님 타임라인에 사진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지난 한 그럼 주간, 한번 유 대표님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오늘 점심인가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에 해서 여러 사진 올렸는데, 아, 여기는 전인데, 지인이 두릅을 갖다 줘서 아, 약간 셌죠.
그런 걸 전을 지지니까 먹을만 했고요. 여기는 죽순, 뭐 등등 여기는 국이고요.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반찬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는 뭐냐, 방풍나물, 방풍나물. 네. 예, 데친 거요. 네. 된장에다 묻힌 거. 또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다. 네. 석 장인가 넉 장 올렸습니다. 네. 예. 계란 후라이, 뭐 여기는 돌갓이고요. 여기는 죽순에 지난번에 병어를 지인이 주셔갖고 병어 찌개. 여기는 차색 양파. 또 여기는 제가 요새 그 배추김치를 못 먹어서 제가 매운 것을 못 먹기 때문에 물에 식혀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병치고 여기는 돌갓이고 여기 무로고 김치입니다. 배추김치. 네. 여기는 아마 그 톳나물일 거예요. 섬에서 보내주는 거. 다음요. 여기는 병어 다 먹고 여기도 그 드륵전이고 여기는 돌갓. 여기는 섬에서 보내준 뭐 고동이란가 이런 것 묻혀놓은 것입니다. 된장하고요. 제가 맥주를 그때 교육하고 월요일 날일 겁니다. 아마 10시 넘어서 저녁 식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8시 이전에 못 먹으면 회의를 2시간 하면 그 이후에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노지에서 재배한 그 오이를 따다가 된장에 고추장에 묻혔고요. 또 오늘 것은 사진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매운 것을 못 먹기 때문에 아사기 고추 그것이 된장에 묻혀서 또 저녁 식사했고, 아까 최 선생님이 얘기하신 귀리에 밥에 넣어갖고 공기 조금 먹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그런 어떤 음식들을 다 이렇게 찍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과일은 안 드셨어요? 과일? 과일은 토마토고 믹서로 하는 것이 지금 제 일하고 들어오면 그 시원하게 차 대신 이렇게 주는 걸로 사과, 딸기, 과일 그런 정도 믹서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제가 먹고 있습니다. 네. 이러고 들어오면요. 아이고. 이제 뭐 골고루 잘 드시고 계시네요. 뭐. 네. 네. 잘 드시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량을 좀 줄이고 이제는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밥량을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네. 네. 계속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은 오늘 뭐 드셨어요? 저녁에는 그 만둣국, 예, 그거 먹었고요. 점심 때 뭘 먹었더라? 점심 때가 닭이었나? 백숙? 아침에 백숙이었나? 예, 아침에 백숙이었던 것 같고, 예. 점심은 뭐 먹었지? 점심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만둣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물을 육수를 뭘로 냈냐 뭐 이런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예. 아내가 해서 뭘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둣국에다 김치 드셨나요? 김치? 김치는 항상 조금 있죠. 네. 점심을 닭죽을 먹었고, 점심을. 닭죽? 예. 예. 아침은 저걸 먹었네요. 라면을 먹었네요. 왜냐하면, 예, 아침에 그 막내 나간다 그래갖고, 그래서 라면을 끓여줬는데, 얘가
교복 찾느라고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 뿌니까 제가 먹었어요. 라면이랑 또 김치 드셨네요? 예, 예. 거기다가 김치는 라면에다, 그래 많이는 안 먹고, 예. 예. 라면에다 계란은 넣으셨어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는 그냥 얼른 저기 하느라고, 음. 예, 다음부터 넣어서 먹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라면도 뭐 몸에 안 좋다고 해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예,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라면을 먹을 때 뭐 야채를 넣어서 먹는다든가 뭐 계란도 넣는다든가. 네? 예. 진라면 순한만 먹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잖아요. 그쵸? 예. 네,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죠. 에이. 오늘 선생님들이 너무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순자 선생님은 그 영상을 잘 보시면은 뭘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2개 꼭 보시고 토론방에다가 글 남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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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먹는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는 예. 이런 큰 식당을 운영하는 데서는 재료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골고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 가정에서는 요즘 또 식구들이 핵가족화 돼 있다 보니까 뭘 구입해도 그거를 며칠 동안 먹으려면 상할 위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조금씩 너무 최소한으로 구입을 하면 또 비용도 또 만만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핵가족화가 된다는 게 식생활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식사를 해도 대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음식 맛도 좋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면 근데 최소한으로 특히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 세대에서도 과거에는 이제는 가족이 이제는 자녀 세대와 뭐 2세대, 3세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노년에는 부부가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또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이제는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누구나가 독거 노인 뭐 아니면 1인 가구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족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 혼자서 뭔가를 먹는 거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두세 끼를 먹으면은 또 먹기 싫잖아요. 그 음식을.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 뭐죠? 24시간 편의점. 편의점에는 이제 뭐 도시락도 나와 있고, 또 1인 가구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식재료, 뭐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또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엄마한테 어떤 때는 그래요. 이제 아침 식사 같은 거 요런 거는 준비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아침 식사 요런 거는 준비가 쉬운데 밥을 짓거나 음식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는 혼자서 소화 흡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끼만 먹어도 좀 우리가 요즘 입이 다 고급이에요. 고급이다 보니까 한 두 끼만 먹어도 물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항상 아침은 이렇게 간편식으로 드시고요, 어머니. 점심은 그냥 외식하세요. 막 이래요, 제가. 왜냐면 혼자서 이걸 만들고 뭘 하는 게, 또 경제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참 이런 식생활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족의 형태가 변하면서. 물론 그래서 판매되는 건 많지만 글쎄요 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모든 것을 다 사 먹기에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침 식사도 배달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난번에 박영미 선생님이 3만 원짜리였나요? 뭐 이런 식사 자녀가 뭐 이렇게 엄마가 식사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따님이 3만 원짜리의 어떤 식사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꽤 괜찮지만 뭐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3만 원의 식재료로 준비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와 관련된 요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유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순자님이 아침에 물 3컵을 마시고 계신다고 좋죠. 올려놓으셨네요. 네. 예. 아침에 물을 3컵씩 드시는 네. 모양이에요. 예. 저는 아침에 약 먹느라고 먹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 책상 위에다 요거 놔두고, 네. 그때 또 먹고, 예. 그리고 물 먹는 거 맛없으면 마른 멸치에다 먹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식생활을 삼시세끼를 우리가 네. 가족 형태가 너무 핵가족화 되니까 가족 1인 가구도 그렇고 조금 이 삼시세끼를 다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냐. 우리 음식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조미료를 넣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사실 제가 외국에 여행을 잠깐 갈 때 보니까 보통은 거기서 먹었던 게 큰 접시에다 야채를 그냥 다 썰어 주더라고요. 야채를 대부분 썰어 주고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로 그냥 간을 하고 옆에다가 항상 단백질, 스테이크를 거준다든가 뭐 이렇게 닭고기 요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채와 단백질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요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모든 양념을 넣어서 무치고 볶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동의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음식은. 근데 우리나라 음식의 형태도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야채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그냥 먹는 거. 근데 우리는 다 익혀서 먹고 볶아서 먹고 뭐 이런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도 지금 아침 식사 메뉴를 조리하는 건 없잖아요. 익히는 정도잖아. 그죠? 계란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익히는 정도고 양배추는 날로 먹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간편하고 또 1인 가구 입장에서 편하게 먹으려면 그냥 식재료 자체를 그냥 먹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중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아니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그런 원재료에서 큰 변화 없이 먹는 거. 그러면은 1인 가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유 대표님?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루 식단을 좀 쉽게 준비하는 거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침은 그냥 제가 먹는 거 말고, 좀 간단한, 어차피 차려놔도 잘 안 먹는 아침은 그런 형태가 많아가지고, 아침은 게스트하우스 스타일로 좀 하면 어땠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아침에 토스트하고 계란하고 우유하고 주스, 뭐, 코너레이크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는데, 대부분 그게, 그렇게 꼭 이렇게 권장할 만한 저기는 안 된다. 탄수화물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주스나 이런 것도 당분 저희가 높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최미정님 이야기 하신 대로 원재료에서 가공 적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류, 그런 걸 하는 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들고, 식구들은 뭐 치즈 들어간 종류나 샐러드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가공한 것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우는 이제 아침에 두부? 그렇죠. 두부도 좋죠. 두부 요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약간 근데 콩나물은 뭐 이렇게 가볍게 저기 해가지고 먹는 거, 요런 식으로는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은, 또 그렇다 해서 뭐 딱 저기는 안 하니까 막내 같은 경우는 학교 갔다 오면 냉면 있잖아요. 네, 냉면. 예, 비빔냉면 종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거 아니면은 그 그냥 또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저도 옛날 식성 같으면 국수 종류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은 면류 정도? 왜냐하면 이제 그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다 함께 먹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아니어서 예,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대신 이제 저녁에는 좀 단백질 중심의 요리, 그러니까 생선이든지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든지 뭐 그때그때 이제 상황 따라서 그래서 대략 그런 정도로 하는 게 부담은 적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예. 뭐 실천은 좀 되다 말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집에 그 다른 거보다도 그 저거는 좀 해보면 실패가 적어요. 그 닭백숙 네네네. 그거는 하면 예. 그 큰아들이 조금 좋아해요. 다섯째가. 예. 그래가지고 닭백숙 하고 그다음에 한 거를 바로 저기 밝아서 예. 그래서 약간 저기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닭죽 끓여주면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그 고등어가 이순자님도 고등어 저기 보내주시면서 주소 입력하라고 하셨던데 근데 그 전에 냉장고에가 고등어가 그 노르웨이산 그게 또 네. 잔뜩 있어갖고 지금 기회 될 때마다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7분 일단 7분 정도 돌리고 좀 모자르다 싶으면 한 1, 2분 더 돌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반찬 쓰고 저녁에는 주로 그렇게 약간 단백질 중심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느끼면서 내가 부족한 거를 좀 채워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사실 그거를 뭐 칼로리를 재고 그램 수를 재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없어요. 집에 일단 이 계량하는 이게 없어요. 계량 저울이. 그냥 오히려 좀 과식을 안 하는 것만 해도 그렇죠. 다행이다.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는 좀 부대끼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싱거워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그 나트륨 섭취나 이런 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쵸. 양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냥 그쵸. 전체적으로 양을 적게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에서 피하라고 하는 대로 좀 그 국물 종류 좀 적게 먹으라고. 그래서 국물은 적게 먹고 그래도 그냥 물은 먹고 예, 음.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국을 끓여도 조금 약간 찌개에 가까운 건더기가 많은 국이라고 그럴까요? 예, 국물은 좀 최소한으로 하고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떻게 정병원 대표님은 어떻게 아내분이 요리를 하셔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 올려주신 거 보니까 아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재배하거나 생산된 것으로 거기 때문에 또 나눠드리고 하니까 넉넉히 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돈 주고 농산물은 안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소고기, 돼지고기는 어쩔 수 없이 사 먹고, 두부도 어쩔 수 없이 사 먹고 있습니다. 네. 다른 특이한 것들은, 또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얻어먹고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뭐 주기적으로 단백질에 관련된 동물성 단백질은 사서 드시겠네요. 고기라든가 생선. 그러죠. 소고기, 돼지고기는 무조건 사 먹습니다. 네. 두부하고. 생선도 사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생선도 마찬가지 사 먹습니다. 닭이나 오리는요? 닭, 닭은 또 앞집에서 간혹 한 마리씩 기른 닭을 주거든요. 예, 저희는 그 농산물 좀 오래되거나 이런 것을 모이어라고 주게 되면 거기서 또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보니까 식탁이 풍성하신 것 같아요. 있어요. 골고루 드시는 것 네. 같고 그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건 귀찮은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그 반찬을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찍다가 그러실 수 일주일 있을 것 같아요. 통해서 21장의 사진을 올리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것이 얻어듣는 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어이구, 그래서 그런지 아까 올려주신 것만 해도 진짜 여러 가지 이렇게 딱 올려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조경희 선생님은, 코치님은 어떻게 영상 좀 보셨어요? 저 영상 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자다가 일찍 깨갖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요즘 건강하게 식사 잘하고 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뭘 드셨는지 일단 아침에는 토론에다 남겨주셔야 돼요. 예. 아침에는 콘프레이크 위주로 먹었고요. 점심은 저 그냥 밥 볶아 먹고 저녁에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침을 뭘 드셨다고요? 아침에는 저게 죽은 아니고 저거 왜 스프도 아니고 왜 파는 거 있잖아요. 호박죽처럼 파는 거. 그거 비닐에 안에 집어넣고 파는 거. 그거에다가 콘프레이크 섞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먹었고요. 간단하게 먹었고 점심은 이제 김치하고 참치하고 그 계란하고 넣고 밥 볶아서 먹었어요. 맛있어. 예. 그리고 저녁은 아직 못 먹었고요. 언제 드셔요? 잔다고 이제 깨갖고 이거 끝나면 먹어야죠. 저 이제 말해도 돼요. 그래요. 이순자 선생님은 오늘 뭘 드셨어요? 저 저녁에 라면 먹었어요. 라면이랑 김치? 라면이랑 열무김치. 계란도 넣지 않았어요? 계란 2개 넣었어요. 아유, 계란 2개씩이나 넣으셨네. 점심은? 계란 2개. 아침에는 물 3컵, 상추하고 쑥갓하고 그냥 고추장에 한 4개 정도 먹고 계란 노른자 반, 계란 흰자 2개. 많이 먹었죠. 점심은 물 말아서 김치.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물 말아서 김치만 먹어요? 좀 다른 것 좀 드시지. 약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권해드릴게요. 밥에다가 좀 잡곡을 섞으시면 어떨까요? 귀리라든가 뭐 그거는 흰쌀은 안 썼고요. 거의 현미쌀하고 현미 100%예요, 거의. 귀리도 넣고 그렇게. 그리고 콩도 좀 섞어서 드시죠.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콩은 가끔가다 이제 콩국수를 좋아해서 집에서 삶아서 콩국물 먹고 또 이렇게 지금 삶아놨어요.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을 50%, 지방은 몇 프로죠? 30%, 단백질 20% 이렇게 드시라고 그래요. 근데 기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한 60, 70%를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량을 좀 줄이고 이제 다른 지방이랑 단백질, 뭐 야채, 뭐 이런 쪽을 조금 늘려라. 뭐 이런 게 주 키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네네. 아까 영상 보니까 그 영상에 그게 있더라고요. 계란을 고지혈약을 먹더라고요. 근데 계란이 고지혈 있는 사람은 좀 피해라고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글쎄 어떤 책에서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계란 노른자를 또 뭐 좀 적게 드시라고도 해요. 근데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란을 또 적게 드시라고 하는데 또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란을 드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콩 제품 두부라든가, 예? 이순자 선생님은 그런 쪽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콩 제품을 많이 드셔요. 단백질이 좀 부족한 네. 것 같고 하니까. 과일 같은 건 많이 네네. 드셔요? 과일? 과일은 없어서 못 먹고, 과일을 워낙 좋아하니까 과일은 항상 빠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백질을 조금 늘리고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경희 선생님도 그냥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더 자세한 얘기를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오늘 이제는 요 시간을 갖게 해서 봤는데,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아침에 그 유 대표님이 잠깐 반복해서 아침 간편하게 영양 균형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거. 네. 균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서 그 추천한 거는 첫 번째는 꼭 물을 먹어라. 물에 굉장히 할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전에 이순자님 이야기하신 계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양배추였죠. 네, 예. 양배추. 그리고 네, 양배추. 네 번째가 감자. 그리고 마지막이 귀리.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왜냐면은 계란도 쪄놓으면 되고 감자도 익혀놓으면 되거든요. 양배추는 날로 드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유 한 잔, 뭐 이렇게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 식사가. 그래서 유 대표님도 자녀를 위해서 주스보다는 이제는 아침에 또 사과 같은 것도 좋잖아요. 과일.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이 계란 쪄놓고 감자 쪄놓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간편하게 집어 먹을 수 있게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식자재 갔더니 네. 20개에 16,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요? 사과요. 뭐가요? 아, 사과요. 사과요? 아, 네. 근데 20개만.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번 게. 네. 예, 그래서 오, 끼니마다 잘 먹고 있어요. 네. 음. 그냥 하루에 그냥 반쪽? 뭐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면 과일은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예, 드시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거 양 적당히 조절되는 방법이 딴 네. 게 아니고 그냥 저희 껍질을 안 까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냥 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아무래도 양이 적절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고 다 까놓으면 그냥 쏙쏙 들어가는데.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안에 이제 심만 딱 이렇게 발라내고, 예. 음. 그렇게 해가지고, 예. 깨끗이 잘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많이 운동하셔야 되는데, 걸어야 돼요. 방금 거기 요 뒤에가 화장터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 10바퀴 돌고 왔습니다. 아, 오늘요? 아, 잘하셨네. 박수, 박수. 거기 운동장이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거기 쭉 돌고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건강증진연구소 그룹에 오셔가지고요. 하루에 뭘 먹었는지, 운동을 뭘 했는지 한번 글 좀 남겨주세요. 이순자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이렇게 잘 드시면 또 사진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김치하고 밥 마른 거 말고 김치하고. 김치하고 잘 먹어요. 밥말아서 올려주세요.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아, 김치, 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경희 선생님은 저녁은 뭘 드실 거예요? 글쎄요. 호박죽이 남으셨을라나. 지금 남은 밥도 없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생각했는데 오래간만에 아까 이순자 쌤 라면 먹고 싶다 그래가 라면 먹었다 그랬나? 그래서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 원래 제가 라면을 잘 안 라면에 먹거든요. 먹으면은 옛날 거기다 자리 김치 넣고. 예?
장이 약해서 잘 안 먹는. 거기다가 김치 넣으시라고, 김치. 예, 저는 김치하고 계란은 당연하게 넣죠. 넣는데 이게 좀 먹을 때는 좋은데요. 먹고 나면은 속이 좀 거북하더라고요. 장이 되게 좀 안 좋으면은 이게 막 꼬이는 것 같고 이래갖고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는데 한 번씩 진짜 간절하게 생각날 때 있잖아요. 라면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죠.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라면 먹지 마세요. 안 먹죠. 안 먹는데 안 돼요. 한 번 되게 먹고 싶을 때만 먹어요. 오늘 저녁 라면 먹으면 안 되겠네. 어쩌다가 드시고 싶으면 또 드셔야죠, 뭐. 예, 평상시에 안 돼, 안 돼. 문자하시다가. 예. 안 된대요. 다음 주에는 그 스트레스 관리 관련된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나 자기가 하고 있는 방법도 이제 공유하고 또 일반적으로 예. 스트레스 관리 자료 조사도 방법에는 같이 좀 해보고, 예. 그래서 그쪽도 뭐 약간 저기지만 결국 신체 반응은 있는 쪽이잖아요. 건강 관리에서 스트레스 쪽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이게 예. 정신 좋아, 좋아. 네.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신체적으로도 어떤 소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죠. 예. 또 심한 경우는 정신병자가 되고. 대부분 끝날 때쯤 하면은 다음 주 거 이렇게 또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수를 한번 쳐봤어요. 유 대표님은 꼭 여기에 있어야 할 분이에요. 아니, 유 대표님 여기가 아니라,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유 대표님도라고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요, 유 대표님은 꼭 있으셔야 돼요. 꼭 있으셔야 돼요. 이 나라에 꼭 있어야 돼. 기분 탓인가? 대통령 굉장히 시키고 싶어. 왠지 막 부담이 되는. 대통령 시키고 싶어, 대통령. 어머, 어떡해. 왜 저를 대통령 시키고 못 괴롭히셔서 그렇게 안달이지? 아니, 대통령 시키고 싶어요. 예. 싫어요. 아침에, 거저줘도 싫어요. 아침에 책도, 책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추려주시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분이 많아야 되는데, 한 분만 더 계시면, 그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는 다음 주 주제도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시간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 대표님. 예, 오늘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둘이서 시작하다가 그래도 5명으로 끝나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도 뭐 이렇게 찬찬히 아주 복잡하지 않은 내용 가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각자의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거 다 이렇게 차근차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원 네. 목사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저야 대충 식사나 모든 것은 안 사람이 해주는 거 먹고 저 밖에서 굉장히 땀만 진하게 흘리고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리고 간혹 이제 이렇게 사진이나 찍을 때는 핸드폰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자주 볼 때는 상당히 얻어진 편이 많습니다. 너무 보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죠. 제 생각에도. 그래서 조금 둘이 같이 지내려면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안 오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얻어듣고 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경희 선생님. 네. 네, 저녁을 뭘 먹을까 하는 생각하다가 라면은 안 먹고 지금 밥도 없고 살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보내줘요? 살 없어? 그게 아니라 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제가 김치를 쫑쫑쫑쫑 썰어서 그래서 저거를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 먹고 싶네요. 그것도 밀가루로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도 한 번씩은 먹어야지.
캐석으로 눌러서 해서 드세요. 물 말아서. 안 돼. 왜냐면 위가 약해서 음. 특히나 저녁이라 안 돼. 아, 가까워 있어. 밥 한 공기를 갖고 가지. 밥 한 공기를 붙여오거나 식으로. 어차피 제 시간이 안 일단, 없어. 일단 오늘 안 들었으면은 라면으로 때우려 그랬는데 그래도 건강 교실을 들어서 좀 몸 생각으로 그거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 선생님. 네, 저 늦게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방범을, 제가 자율방범을 봉사를 하는데, 오늘 원래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 뭐, 운동하다 말고, 가갖고, 또 공무원들이 또 인사하고 막, 규정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오늘 저 기쁜 일이 있어요. 건강교실 저 느낀 점 얘기하기 전에, 책을 한 16권인가 17권을 남현주 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 자기계발 책을 보내주셔갖고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예, 페이스북에다가 서로 이렇게 예, 보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궁금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드리고 싶은데 안 오셔갖고 예, 오늘 또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건강교실 열어주셔갖고 저도 저녁에 그냥 순간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라면은 워낙 또 안 좋아는 하는데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데 저 혼자 이제 신랑이 이제 늦게 새벽에 퇴근하는 날은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식사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먹어서 조금 후회는 스럽지만 그래도 걸었던 게 조금 예, 위안이 되고요. 앞으로 김치하고 예, 물 말아서는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배운 것처럼 한번 영상 꼭 보시고요.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9시에 아,